LA 카운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0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입원 환자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은 방역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영유아용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캠퍼스 총격 난사 사건을 예고한 30대 남성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가 샌퀸틴 교도소에 사형수 수용시설을 폐쇄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사실상 캘리포니아주의 사형제도를 없애기 위한 수순이라는 분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LA 카운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0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입원 환자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보건당국은 아직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니라며 방역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김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LA 카운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78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 처음으로 8,000명을 넘어선 지 41일 만에 다시 8,000명대로 내려온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는 18,000여 명으로 그 전주인 29,000여 명보다 38% 감소했습니다. 일주일 평균 하루 양성 판정률은 8.8%로 그 전주인 13.2%보다 크게 하락했습니다. 입원 환자도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평균 하루 입원 환자는 441명으로 그 전주보다 24%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사망자 수는 오히려 조금 늘었습니다. 지난 1월 24일 하루 평균 사망자는 58명이었는데 지난주에는 62명으로 7% 증가했습니다. 현재까지 LA 카운티 누적 사망자 수는 28,998명입니다. 보건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감소하고는 있지만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라면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에릭 가세티 LA 시장, 매직 존슨 LA 다저스 공동 구단주 등 정치인과 스타들이 풋볼 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만든 정치인들이 써야 할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역 수칙이 2월 15일까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영유아용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자는 오늘 식품의약국 FDA에 영유아용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부터 접종이 목표인데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5살 이하입니다. 앞서 화이자 백신은 생후 6개월부터 24개월 사이 유아에 대해 면역력을 형성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24개월 이후 4살까지 연령층에서는 충분한 면역력을 형성한다는 결과를 얻지 못해 3회 접종에 대한 효능이 시험 중입니다. 영유아용 백신이 FDA 승인을 받게 되면 이달 말부터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단체들이 설을 맞아 어르신들을 찾아 식사를 대접하고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LA 한인 시니어 센터는 클레버 케어와 함께 설맞이 사랑의 도시락 200인분을 전달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인근 노인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오미크론 변이 영향으로 외부 공개는 제한됐지만 불고기와 잡채 등 잔치 음식을 준비해 새해 한인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지난달 29일 한인 청소년 봉사단체 파버월드가 박영선 부에나팍 시장과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 의원과 함께 한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떡국떡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캠퍼스 총격 난사 사건을 예고한 30대 남성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LA 캠퍼스에 총격 난사 범행을 암시한 한 남성 용의자가 합동 수사당국에 의해 검거됐습니다. 용의자는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매튜 해리스로 확인됐으며 캠퍼스와 멀리 떨어진 콜로라도주에서 체포됐습니다. 해리스는 철학과 교수와 학생들에게 총기 난사를 예고하는 동영상과 협박 성명을 이메일로 보내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UCLA 측은 이번 소동으로 중단된 대면 수업을 내일부터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베타 버전을 탑재한 차량 약 5만 4천 대를 리콜합니다. 테슬라 측은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정지 신호에서 차를 완전히 멈추게 하지 않고 속도만 약간 줄인 뒤 다시 주행하도록 해 일단 정지해야 하는 교차로에서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리콜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2016년 이후 판매된 모델 S와 X, 2017년 이후 판매된 모델 3, 그리고 2020년 이후 판매된 모델 Y 차량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샌쿠엔틴 교도소의 사형수 수용시설을 폐쇄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사실상 캘리포니아주의 사형제도를 없애기 위한 수순이라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박시몬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사형수가 가장 많이 대기해 있는 샌쿠엔틴 교도소입니다. 지금까지 이곳에서 모두 215명의 사형이 집행돼 재소자들 사이에서 가장 악명 높은 교도소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현재 이 교도소에 있는 사형수들을 2년 안에 모두 이감시키고 교도소 내 사형수 수용시설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감된 사형수들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재소자들과 함께 수용됩니다. The challenge at San Quentin is there's not a lot of space for rehabilitation. This may provide additional space to increase programming. That's what we want to explore with that appropriation. 뉴섬 주지사의 이 같은 결정은 캘리포니아 내 사형제도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사형수 전용 수감시설을 없애는 대신 그동안 쓰였던 예산을 재활에 기반을 둔 교정시설에 더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 2019년 사형수들에 대한 형 집행을 무기한 연기하는 데 서명한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28개 주 가운데 하나지만 지난 2006년 이후로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범죄 피해자 연합의 니나 살라르노 회장은 뉴섬 주지사가 피해자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또 뉴섬 주지사의 이 같은 결정은 강력 범죄를 부추기는 것이라며 사형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사형수가 많은 주로 두 번째인 플로리다에 비해 2배가 넘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내린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국적 이탈 기회를 확대하는 국적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제2법이 진행됩니다. 한국 법무부는 이달 4일까지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검토해 개정 작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한국으로 일반 우편을 보내거나 이메일과 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외국에서 출생해 주소와 생활 근거지가 외국에 있고 한국 국민의 권리를 누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국적 이탈 기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KBS 장수 예능 프로그램 가족오락관의 진행자 허참 씨가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간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다 한국 시간으로 1일 향년 7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 1949년 부산에서 출생한 허참 씨는 1971년 동양방송에서 데뷔한 이후 다양한 프로그램의 MC를 맡아 국민 MC로 불려왔습니다. 대표작은 KBS 가족오락관으로 지난 1984년 첫 방송부터 2009년 최종회까지 25년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둔 베이징에서는 개막식 공연과 경기장, 편의시설 등 마무리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확산세도 계속되고 있어 확진 판정을 받은 선수단이 50명을 넘어섰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베이징 밤하늘에 수만 발의 불꽃이 향연을 펼칩니다. 개막일이 다가오면서 개막식 사전 연습이 한창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먼저 열리는 종목은 컬링 경기. 2008년 하계올림픽 당시 수영 경기가 열렸던 곳이 컬링 경기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얼음 상태와 스톤을 점검하고 관중과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장비들도 보강했습니다. 선수촌과 경기장, 훈련장은 외부와 완전히 격리된 폐쇄 루프가 적용되는 만큼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올림픽 전용 차로를 이용해 경기장 등을 이동할 방역버스 650대도 24시간 운영됩니다. 대면 접촉을 줄이기 위해 식당 천장 트랙을 따라 로봇이 테이블까지 음식을 배달합니다. 또 휴대전화로 스캔만 하면 최대 1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수면실이 설치되는 등 편의시설 준비도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개막이 가까워질수록 코로나19가 비상입니다. 올림픽 관련 인원들의 누적 확진자는 248명, 이 가운데 선수단은 51명입니다. 선수단과 대회 관계자 6만여 명은 대회가 끝날 때까지 매일 PCR 검사를 받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 등 18명의 세계 정상이 참석합니다. 하지만 이미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 정상들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성입니다. 조지아대 연구진이 한국산 홍삼 섭취로 백신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조지아대 연구진은 바이러스를 투여한 쥐의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 백신과 홍삼 추출액을 맞은 실험용 쥐들의 생존율이 100%로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백신만 접종한 실험용 쥐는 60%, 일반 쥐는 40%의 확률로 생존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구진은 홍삼이 생활 면역력 증진과 바이러스를 지켜주는 백신 보조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백신 접종을 마친 뒤 홍삼을 섭취할 경우 더 강한 면역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KBS 아메리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